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뭐 지수 얘기는 별로 할 게 없고요. 오늘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드리는 빈도수가 좀 높아졌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한덕수 총리 이제 관련주들이 이제 확산되면서 급등을 시작하거든요. 제가 저녁 방송 때 뭐 살짝 지나가면서 언급했던 종목들이 오늘 상한가 간 것도 있고 또 그 외의 종목들도 움직이는 게 있어서 그쪽 관련돼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냐면은 이게 뭐 한덕수 총리를 왜 지금 주의 있게 보고 있었냐면 한덕수 총리가 이게 대선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들한테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데 이재명한테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호남표를 분열시키는 그런 이제 아주 강력한 그런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저기 한덕수 총리가 그래서 오늘은 요 관련된 종목들 집중적으로 공개도 하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저희 방에서도 이제 월요일 날 이틀 전이죠. 사놨어요. 사놨는데 요동을 쳤죠. 그래서 뭐 어차피 뭐 3일 동안 이제 분할매 살려고 해놨던 거였는데 어쨌든 뭐 오늘 급등해서 잘 끝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둘러보도록 하죠. 네. 자 일단 오늘 지수는 뭐 잠깐만 볼게요. 뭐 크게 뭐 관심 갖고 볼 건 아니지만 일단 보도록 하죠. 네. 여기 보시면 자 일단 오늘 어제 미국 증시 마감을 먼저 보시면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4월 들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중국과의 이제 관세 전쟁이 더 격화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2주 지났거든요. 4월 3일부터 발효가 됐었나요? 4월 16일이니까 다 2주 됐는데 그동안에 뭐 중국도 뭐 계속 같이 반격을 하고 있죠.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4월 초에는 이렇게 다우지수가 급락을 했었지만 일주일은 급락했었고요. 그리고 일주일은 반등 나와서 이렇게 머물러 있어. 그래서 어제와 오늘 미국 증시를 보면은 어제와 엊그제겠죠. 네. 이 지수를 이틀 동안 보면은 뭐 크게 움직인 게 없어. 네. 금요일 날도 그렇고 월요일이었던 어제도 그렇고. 네. 나스닥 지수도 보시면은 변동성이 없어요.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 보기 전에 일본 니케이 지수 오늘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했고 여기도 이제 뭐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 대만 지수 보시면 대만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2% 가까이 빠졌는데 여기는 대만이 좀 나라가 좀 그런 게 여기도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여기도 뭐 인구 수도 많이 줄고 있고 중국한테 지금 잡아먹기 일보 직전이고 그죠? 네. 우리나라도 뭐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죠? 네. 그걸 인지하는 분들이 있고 이제 아닌 건데 아닌 분들이 있고 그런 건데 대만의 이제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국가의 산업이 한쪽에 쏠려 있어요. 반도체라든가 IT 쪽에 쏠려 있어가지고 네, 여기도 좀 그래요. 근데 아무튼 여기는 이제 미국의 이게 반도체 지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영향을 좀 많이 받겠죠. 어쨌든 대만은 지금 마이너스 여기 2% 가까이 끝났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2%로 끝났는데 홍콩 쪽을 보시면 홍콩도 오늘 한 2% 가까이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일본이랑 뭐 비슷하게 끝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도 반등이 세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반등 세게 나온 상태에서 그냥 뭐 숨고르기 하고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은 여기 보시면은 반등이 지금 4일 연속 나왔거든요. 4거래일 연속 반등 나오고 그냥 뭐 음봉 하나 나온 거니까 짧은 음봉 하나 나온 거니까 뭐 반등에 따른 반등에 따른 살짝 꺾는 겁니다. 고래 보시면 돼요. 지수 얘기는 여기까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 얘기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고 여기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해드리지만 지수가 다시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는 트럼프가 앞으로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리고 시진핑이 언제까지 버티느냐 그 싸움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꼭 이제 참고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란하고 지금 미국이랑 핵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협상이 불발될 거를 감안해 가지고 대규모 미군 전력 그러니까 군인들뿐만 아니라 뭐 항공모함, 뭐 미사일, 탄약, 뭐 패트리어트 포대, 뭐 이런 거 이제 방공 미사일 그런 것들 요격 미사일 시스템까지 지금 다 중동 쪽으로 지금 다 가고 있어요. 네. 잘 보셔야 돼. 그리고
이란이 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그죠? 네. 휴전을 곧 임박한 것 같았는데 요즘에 서로 막 또 미사일 쏘고 드론 쏘고만 난리지고 있죠, 그죠? 네. 그런 얘기를 다음에 한번 또 얘기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머릿속에서 잊고 계시면 안 돼요. 중동 쪽이 지금 거기에가 평화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전쟁에 휩싸일 수도 있어요. 요즘에 저는 속이 좀 뻥 뚫리는 게 맨날 그 홍해바다 지나가는 배들 막 괴롭혔었던 게 후티잖아요. 예멘 후티 반군, 그죠? 거기 트럼프가 후티 반군 거의 다 때려잡았습니다, 지금. 네. 좀 있으면 8만 명의 군인들이 후티 반군 때려잡으려고 육군만, 그죠? 네. 육군만 8만 정도가 지금 후티 반군 공격하러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좋아지겠죠. 그죠? 네. 바이든 때는 하지도 않았던 걸 트럼프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 화물 물동량, 그죠? 이런 게 이제 공급망 이게 안정이 되기 때문에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그렇죠? 네. 아무튼 좋게 보시고 자 일단 지수 얘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한덕수 총리 관련주가 지난주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죠.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통화하고 나서부터 계속 오르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대선 후보 지지율 그 조사에도 들어가지 않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이제 윤 대통령 탄핵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제 한덕수 총리가 이제 통화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저도 이제 며칠 이렇게 지켜봤는데 대통령에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처음 한덕수 총리 얘기할 때는 대통령이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다. 이거 리스크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지난주 목요일쯤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가만히 이제 보고 있는데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뭐 앞에 얘기인데 아시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트럼프 그 사람이 괜히 그 얘기 물어본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한덕수 총리랑 통화할 때 첫 마디가 대통령 나올 거냐고, 후보 나올 거냐고, 네? 그 얘기를 물어봤고 한덕수 총리는 뭐 고민 중이다, 뭐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에 나서 쭉 보면은 굉장히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든요. 네. 이분이 보니까 고향이 전주라고 하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자식이 없대요. 네. 자녀분들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냥 네. 결혼하셨는데 아이가 없으시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소신대로 나갑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테마주를 좀 얘기해 드릴게요. 자, 뭐냐면 일단 종목을 제가 뭐가 움직였는지, 네. 그리고 왜 움직였는지, 그리고 이 한덕수 총리가 관련주들 움직이면서 다른 테마주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찬찬히 보죠. 오늘은. 네. 오늘은 좀 이거 천천히 설명하려고 네. 다른 건 준비 안 했어. 아이스크림 에듀가 처음에 한덕수 총리 관련주로 상한가 나온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올라가서 3,800원까지 갔었는데 최근 3일 동안은 뭐 했냐면 너무 많이 가가지고 단일가 거래에 걸렸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그 30분마다 거래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동시호가처럼 단일가 거래여서 주가가 크게 못 갔어요. 어떻게 보면 매집의 기회였던 거지. 네. 월요일날 저희 방에서 이걸 추천했는데 단일가 거래인 거 알고 추천했거든요. 단일가 거래에 들어가면 보통 3일 동안 하거든요. 그러면 안 올라가요. 떨어져 오히려 한 5%, 10%, 심하면 20%까지도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잘됐다 싶어서 추천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그냥 꾹꾹 눌렀어요. 그래서 꾹꾹 누르고 막 어제는 막 다 나가라고 막 시간에 하한가도 가더라고. 어제 혼자 좋아서 죽는 줄 알았는데 네. 시간에 하한가 갈 게 아닌데 어제 시간에 하한가 가더라고. 왜 어제 그 얘기해드렸잖아요. 2대1리 그 쓰레기 같은 기사 그거 하나 때문에 그죠? 네. 그래가지고 시간에 하한가 가길래 좋아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왜? 다 털리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에서 시작했는데 플러스 15%로 끝나죠. 이게 3일가 단일 거래 지금 안 끝났는데도 15% 급등한 거는 이례적인 케이스거든요. 그럼 뭐예요? 예,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제 시간에 그 쓰레기 같은 기사 나와서 시간에 하한가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털린 거예요, 이제. 예, 다 털렸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단일가거리 걸려서 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시공테크라고 있다고. 시공테크의 자회사가 아이스크림 에듀예요. 시공테크는 올라올 때 상한가 없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대장이 얘가 모회사고 아까 걔가 아이스크림 에듀가 자회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공테크가 엄마고 아이스크림 에듀는 아들인 거예요. 그죠? 모회사 자회사니까. 근데 아들이 더 센 거예요. 왜? 아들은 상한가가 있거든.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아이스크림 에듀가 단일가 거래가 들어가니까 그날 월요일이거든요, 이번 주. 그래서 시공테크가 뽑은 거예요. 넌 아들아 쉬어라, 엄마가 갈게. 응? 쫙 올라간 거예요. 오늘도 장중에 이제 20% 가까이 갔다가 끝날 때도 14%로 끝납니다.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요, 문제가 뭐냐면 급등을 시작한 게 대충 4,000원 정도인데 오늘 월요일날하고 오늘 해가지고 8,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 2배 이상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약간 주가가 주춤거리죠. 응? 처음부터 상한가를 끊으면서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얘도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이스크림 애들은 단일가 오르기 때문에 쉬었고, 근데 오늘 대한제당 제가 저녁 평소 때 얘기 한번 한 것 같은데 지나가다가 우리 회원들한테는 한덕수 후발주자 중에서 라이브 방송에서 제일 제가 좋게 보고 있는 게 대한제당 우라 그랬어요. 왜냐면 대선주들 중에 우선주가 튀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 남선알미늄 우선주나 아니면 덕성 우선주나 뭐 그런 게 될 것 같다.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정말 대통령 거기에 나온다면 그러면 옛날에 왜 이낙연 관련주에 그 남선알미늄 우선주 엄청 갔거든요. 본주보다 우선주가 진짜 많이 갔어요. 윤석열 테마주 중에서는 덕성 본주보다는 덕성 우선주가 더 많이 갔고요. 나중에 노르홀딩스 우선주가 노르홀딩스 본주보다 더 많이 갔고, 한동훈 테마주 중에서는 대상홀딩스보다 대상홀딩스 우선주가 더 많이 갔죠. 그러니까 유력 대권 후보가 되는 사람들은 우선주가 꼭 몇 개 가요. 이게 있거든. 그 대한제당 후보가 갈 것 같은데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추천하진 않았어요. 네. 안 했어요. 추천 안 했어요. 네. 방송에서 언급했죠. 그냥. 응? 라이브에서는 되게 상세하게 하거든요. 대한제당은 같이 가겠죠. 실제로 오늘 상한가 간 게 대한제당 우선주가 먼저 들어가고 본주는 나중에 왔어요. 나중에 따라왔어요. 우선주가 먼저 가고 본주가 따라가는 거였어요. 원래는 반대로 돼야 되거든요. 근데 대선주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그 다음에 유니크. 제가 이거 되게 우리 회원들한테 좋게 얘기했어. 추천 안 했어요. 왜 좋게 얘기했냐? 끼가 있거든. 옛날에 보면 막 급등 세게 한 적이 있죠. 문재인 때 이게 수소차 관련주였어요. 수소차 대장주 중에 대장주. 그때 풍국주정이랑 유니크가 제일 센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끼가 있으니까 야 이거 움직일 수도 있겠다. 웬걸 올라가잖아. 그 다음에 이건 저가주인데 이건 참고만 하세요. 300원짜리 상한가 갔는데 300원이에요. 응? 그냥 참고만 하세요. 메이슨 캐피탈 300원이 오늘 아침에 230원이었고요. 상한가 가서 300원 모르겠어.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난번에 모엔즈 얘기했었나요? 모엔즈가 이게 새만금, 저분이 호남 분이시잖아. 그러면 대통령 될 때 이제 호남 쪽에 뭐 좀 해주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이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새만금 아마 입이 근질근질해요. 새만금 관련주 옛날에 저 10수년 전에 많이 해봤거든. 라이브에서도 이제 종목 하나 얘기한 게 있어요. 물론 추천은 안 했는데 오늘은 종목주에 쉬었거든요. 나도 뭐 있어요. 옛날에 그 있어 하나. 인터넷 검색하시면 잘 안 나올 거예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새만금 관련주들 있어요. 그 이런 애들이 오늘 오르더라고. 그 왜 올랐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마 여러분들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왼쪽, 그러니까 좌파 성향의 그 분들은 아니 한덕수 저런 사람이 대통령 감이 돼요? 이렇게 막 안 좋게 보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네. 그런데 뭐 오른쪽에 있는 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분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뭔 얘기냐면 이거 보세요. 한덕수 총리가 이틀 전에 월요일날 처음으로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 포함이 됐는데 그때 2%를 했거든요. 2%? 지지율 2%. 근데 그 다음날 확 올라가더니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잖아요. 오늘 되니까 한덕수 보수 진영에서 지지율이 29%인 거예요. 김문수 씨를 제치고 1위가 돼버렸어. 제가 그랬잖아요. 김문수 씨 지지율 슬쩍 빠질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조원 CNI가 뭐 여기가 이제 저기예요. 여론조사 기관인데 보수 후보 당선에 공감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범보수 후보 적합도를 물었더니 한대행 29.6%, 김문수 전 장관 21%, 한 8% 차이 나죠. 그리고 그냥 국민의힘 지지층한테 물어봤더니 한 권한대행 31%, 김 전 장관 22%. 자, 9% 차이 납니다. 엄청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수 쪽에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까봐 위기의식을 굉장히 갖고 있거든요.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뭐 반대로 뭐 왼쪽 좌파 쪽에서는 또 보수가 또 정권을 연장해서 잡을까봐 굉장히 또 위기의식을 같이 서로 느끼고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어쨌든 끝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네. 보수가 결집해버리면 표가 한 권한대행한테 다 갈 수도 있습니다. 지지율이 막 솟구친다고 했어요. 아직 정치 출마 선언하지도 않았어. 근데 이분이 여기서 뭘 하고 있냐면 요즘에 오늘 국회에서 이제 대정부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국무총리니까 거기에 이제 나가야 돼요, 사실은. 근데 거기 참가를 저기 질문에 대정부 질문 국회에 있는 거 거기 안 가고 불참을 하고 호남행을 했대요. 호남으로 갔대요. 뭐 광주 현대기아차인가요? 광주 기아차? 거기에 가가지고 거길 방문해가지고 일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마치 그 대권 후보, 대선 후보들이 막 유력 대선 후보들이 막 지역을 탁 돌듯이.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하는 게 있죠. 뭐 시장에 들르잖아, 시장에. 맞죠, 그죠? 시장 가서 왜 오뎅 먹고 떡볶이 먹고 칼국수 먹고 막 이러잖아요. 요거 광주 공장 방문 끝나고 이후 인근의 시장을 찾으려다가 시간이 안 맞았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1,000원짜리 뭐 이렇게 1,000원짜리 백반식당 있나 봐요. 거기에다가 손편지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 기자가 기사를 이거 꼼꼼하게 잘 써놨더라고. 책을 많이 읽은 사람 같아. 그걸 잘 써놨어. 배준호 기자. 쭉 써놨어. 아직도 불출마 선언 안 했잖아요, 그죠? 자꾸 지지율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오후에 호재가 하나 또 나왔어. 오후에 무슨 호재냐? 헌법재판 최근에 이 한덕수 총리가 그 문제가 많다고 했던 마은혁, 그 사람 빨갱이거든요. 전향도 하지 않은. 근데 그 사람을 그 헌법재판관이 임명해서 민주당에서 자꾸 압박을 하니까 알았어요. 이러면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그 사람을 헌법재판관이 임명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2명을 더 임명을 했거든요. 왜 좀 있으면 2명 나가니까 임명했는데 그 둘은 이제 보수 성향이란 말이에요. 그 민주당에서 쌩 난리를 쳤겠죠, 그죠? 네. 그랬더니 이제 변호사 뭐 도담이라는 법무법인의 누구누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극좌 변호사입니다. 극좌. 그 사람이 이제 뭐 가처분 신청을 했나 봐 또. 근데 이거를 오늘 헌법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가처분을 인용했대. 뭔 소리냐? 한덕수 총리가 임명했던 마은혁을 빼고 하려면 3명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은혁은 됐고 그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 지명한 사람 2명 절차 중지해라. 응? 중지해라. 임명 못하게 방해한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뭐 민주당이 이긴 것처럼 보이겠죠, 그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한덕수 씨는 왠지 보수 쪽 사람인 것 같잖아. 이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냥 엘리트, 그냥 경제 쪽 관료죠.
서울대 경제학과 수석으로 졸업했고 수석으로 입학했고 졸업도 수석으로 하신 거 아닌가 모르겠다. 하여튼 수석 입학에 뭐 하여튼 뭐 하버드 나오시고 어마어마한 분이 엘리트 코스예요. 네. 영어도 무지하게 잘하시고 자식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역대 무슨 고위공무원 청문회 때마다 다 통과해요. 네. 털어도 털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자식까지 없으니까 더 그렇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지금 이분이 보수 성향의 대법관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한 것도 지금 헌재에서 전원 일치 8대 0으로 민주당 편을 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면 보수 쪽에서 이 사람은 고향은 전라도지만 친미 같네. 그리고 민주당 편이 아닌 것 같네. 그러면 저기 썩어 문드러진 국민의힘 정치인들 저 인간들을 우리가 뽑아서 또 이렇게 하느니 이 사람한테 몰아볼까?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한덕수 씨를 도와주는 판결이 오늘 헌재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날개를 꽂아줬어 또. 이쪽으로 지금 결집을 시키는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오늘이 4월 16일이잖아요. 6월 3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러면 한 달 전에 공무원인 사람들은 공직에서 내려와야 돼. 한 달 전까지. 5월 4일입니다. 그게. 5월 4일은 5월 4일이 일요일인가 그렇거든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인데 5월 5일, 5월 6일 또 쉬는 날 주줄이 있거든. 딱 그때쯤. 그러니까 만약 이분이 진짜로 대통령 출마한다고 하면 관두기도 딱 좋아. 딱 좋아. 타이밍도 좋고. 이분 그리고 얘기하고 이렇게 뭐 활동하는 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분 같아. 네?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분 관련주가 오늘 본격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네, 본격적으로. 아까 그래서 움직인 주식들 다시 볼게요. 아이스크림에도 15%, 시공테크 14%, 대한제당 좋죠? 상한가 같고 유니크 16%. 유니크의 단점은 거래가 별로 없다는 거, 그죠? 네. 근데 거래가 없긴 하지만 앞에도 매물대가 별로 없다는 거. 저기 하나 있긴 한데 아무튼 추가 상승 여력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창해에탄올 요거 이제 거래가 없는 주식인데 오늘 뽑았더라고요. 이것도 한덕수 총리 관련 주식. 한덕수 총리가 불출마 선언을 안 하고 계속해서 민주당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김문수나 홍준표나 이런 사람들 지지해서 이쪽으로 돌아서기 시작해서 지지율이 점점 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한덕수 총리 수혜주가 더 많아지겠죠. 근데 이분 관련된 수혜주는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서울대 이분이 이제 경기고 어디 나왔지 이분이? 네. 잠깐만. 고등학교가 경기고였네. 경기고 나왔네. 경기고등학교가 명문이잖아요, 그죠? 예전에 최고의 명문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경기고등학교 나왔죠, 서울대학교 나왔죠, 하버드 나왔죠. 하버드에서 석박사 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출신 CEO들이나 회장들이나 오너나 같은 말일 수 있지만 대표이사나 사회이사나 감사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테마주 엄청나게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역대 정부에서 고위공직자를 계속했기 때문에 뽑아내려고 하면 수백 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 관련주를 지금 주목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가장 핵심인데 주식시장은 항상 새 거를 좋아해요. 새 거. 네.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거 있잖아요. 옛날에 많이 갔던 거 다 알고 있는 거 그런 거 말고 새 거 좋아한다니까. 자, 지금 여당 쪽에 야당의 이재명 건 좀 이따 보고 여당 쪽에 한동훈 한 3년은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겨워 이제 솔직히. 홍준표 한 몇 년 더 돼요. 이거 5년도 더 갔어. 네. 맞잖아요. 김문수 씨 거는요
원래는 2011년도부터 갔어요. 14년 됐어. 14년차, 15년 차이고. 오세훈은 나가 떨어졌고, 유승민 나가 떨어졌고. 나경원 씨 테마주도요. 예전에 그 언제야? 2011년, 12년 그때도 갔었어. 그때 국제아픔 같은 게 그 나경원 관련주, 휠체어 관련주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 복지 이런 거. 그러니까 다 10년 이상 되고 오래된 거예요. 다. 응? 그러니까 야당 쪽에 김동연 관련주 뭐 맨날 거기잖아요. 그죠? 네. 김경수께 별로 안 갔지. 김동연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재명 관련주는 8년 전에 탄핵 때부터 많이 갔거든요. 2007년부터, 2006년, 2016년, 2016년. 여기도 꽤 됐다고 지금. 지겨운 거지, 이제. 근데 한덕수 총리 관련주는 여태까지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새 거라고요. 시장에서는 항상 뭘 좋아한다? 새 거 좋아합니다. 새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만약에 여기 불 붙잖아요? 네. 기대됩니다. 2021년도에 윤석열 테마주가 그렇게 많이 갔죠. 왜 그랬을까요? 새 거였거든. 새 거였다. 네. 2020년에는 누가 갔어요? 2020년 말. 그때는 이재명 께 갔잖아요. 2016년에 가긴 했는데 그때 한 두세 종목 갔나? 많이는 안 갔거든. 그러니까 그때 본격적으로 많이 갔었죠. 2017년, 2018년도에 누가 갔어요? 이낙연. 그때 새 거였거든. 청 가는 거였어요. 황교안주도 많이 갔었죠. 그때 청 가는 거니까. 청 갈 때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누구냐? 한덕수 관련주입니다. 그거였다. 그래서 지금 이거하고 여기 보시면은 뭐 동양철관 이거 한덕수 총리 정책주 되는 거 아니야 그랬잖아요. 그죠? 안 떨어져요. 안 내려와. 하이스틸 어제 급등했는데 오늘 괜찮아요. 거래도 별로 없고 별로 가지도 않았어.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대동스틸 오늘 마이너스 8% 떨어지긴 했는데 거래가 굉장히 적습니다. 거래가 굉장히 적어. 이런 식으로. 철강주들 쪽에 괜찮은 것도 꽤 있고 재밌는 거예요 지금. 아이스크림에도 이게 어제 시간에 하한가 가면서 쌩 난리를 지었거든요. 아침에 보면 어때요? 마이너스 2%밖에 안 빠지잖아. 네? 무슨 어디 포커스 자산 운용인가 거기서 뭐 지분 뭐 5% 정도를 다 팔아버렸다 뭐 급락하는 거 아니냐 어제 생쇼를 했는데 자,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는 오늘 내가 그거를 상세하게 좀 얘기를 다 해줬어요. 뭔 얘기냐? 어떤 주식이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누가 주식을 뭐 대주주나 아니면 전환사채가 나와서 물량이 되고 풀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이재명의 지역 카페 코나이죠 이거 네. 이런 식으로 급락을 해요. 대선주들 중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대주주가 팔거나 아니면 전환사채 물량이 나오면 이렇게 폭락을 한다고.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어제 이제 아이스크림에도 그런 기사가 나오니까 폭락할 줄 알고 어제 시간에서 사람들이 막 하한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참 웃었다니까요. 웃기고 있네. 왜 웃었는 줄 아세요? 전환사채는 전환사채인데 똑같은 전환사채가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무방에서는 이제 그렇게 정말 고급 강의는 이제 안 하려고. 라이브에서는 오늘 나중에 회원들한테 상세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왜 똑같은 전환사채인데 전환사채 나오면 원래 폭락해야 되는데 왜 폭락을 안 했는지. 오늘 아침에 보면 마이너스 2%에서 시작하거든요. 어제 하한가 판 사람은 무지하게 속 따끔했을 거예요. 이게 실력인 거예요. 이게 뭐 15% 올라가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저희 방에서 월요일날 샀거든요. 월요일날부터 이제 분할 매수하라고. 왜? 단일가 거래 들어가니까. 3일 동안 단일가 거래이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사라 그랬어요. 네. 회원들 평단가가 대충 한 3,200원이나 3,300원 정도일 거라고 봐요. 3,200원, 3,300원 잡으면 지금 10% 정도 수익, 10% 이상 수익이에요. 내일 아침에 추가 급등 나오면 싹 다 팔든지 뭐 반만 팔든지 그렇게 하려고. 우리 방 보유 종목을 오픈할 때는 팔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 사지 마세요. 근데 맨날 저희 방은 스타일이 뭐냐면 주식 여기 바닥에서 사거든. 어제 수익 실하는 게 한국주철관이죠. 여기서 샀거든요. 바닥이잖아요. 그죠?
캡스톤 파트너스 뭐 이런 데 바닥에서 사잖아요. 떠 있는 걸 매매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잘해요. 옛날에 원래는 전문가 17년 전에 처음 데뷔할 때는 단타 전문가로 데뷔했어요. 네. 단타를 너무 많이 쳐가지고 사무실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단타 좀 줄이라고. 왜요? 회원들 좋아하는데. 그래도 회사 이미지가 있지. 좀만 좀 하라고. 왜냐면 그때 회사 대표님은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이었거든. 그 대표님도 이제 대표님이 전문가 하셨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 사이트에서 단타 좀 너무 많이 친다고. 사무실에서 좀 그런 전화 받을 정도였다니까. 단기 매매 잘해요. 떠 있는 것도 하는 거라. 여기는 뭐 붕 떠 있는데 들어가잖아요. 흔들든지 말든지 그냥 웃고 있잖아요.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이런 데서 들어가서 매매할 때는 여러분들 깡이 있어야 돼요. 깡이 있어요. 깡이 있어요. 어쨌든 내일 시원하게 잘 팔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3일 동안 쉬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금 저희 방에 이제 회원가입들 요즘에 좀 많이 하시는데 또 신규원들도 또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문자반도 좋아요. 왜냐면 라이브랑 문자반이랑 종목이 똑같으니까 또 매수 문자 동일하게 나가고. 근데 실력을 좀 키우고 싶으시면 라이브로 들어오세요. 안 궁금하세요? 아니 어떻게 시간에서 한가 갔는데 아침에 멀쩡하게 시작하지? 전화사치 물량 나왔는데 어떻게 이게 급락을 하나 올라가지? 잘 모르시잖아. 원래는 아까 코나이처럼 폭락할 줄 알았겠지 사람들이. 왜? 항상 그랬으니까. 이번에 달랐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런 강의는 이제 라이브에서만 해드리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왜? 일반 전문가들이 얘기 안 해주는 거 제가 여기서 얘기 많이 해드리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 이 한덕수 총리 관련주가 오늘 급등한 게 다른 대선 후보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보세요. 다 떨어졌어. 다. 안철수, 써니전자 그냥 녹아내려요. 그냥. 응? 힘을 못 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김문수 씨 거 대형 포장 보세요. 녹아내립니다. 지금. 누구 때문에? 한덕수 총리 때문에. 오픈롤 이거 아마 여기서 물린 개미들 되게 많을걸요? 한동훈도 되고 김문수도 되니까. 그쵸? 네. 근데 그런 생각을 일반인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럼 다 물리게 돼 있어. 주르륵 급락하잖아요. 지금. 고점 대비 지금 20% 넘게 빠졌잖아요. 5% 가까이 빠진 것 같은데 오늘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그죠? 네. 오늘도 7% 급락했고 굉장히 불안해지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재명주도 폭락했어요. 동신건설.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에이텍 흘러내리잖아. 8%. 카스 마이너스 7%. 수산 INT 마이너스 8%. 녹아내리죠? CS 마이너스 8%. 오리엔트 바이오 마이너스 8%. 일성 마이너스 8. 디젠스도 마이너스 8. 이스타코 마이너스 7. 형제 INC 마이너스 11%. 줄줄줄줄 흘러내리죠. 그 다음에 이재명 정책주 오늘 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 시간에서 급등했었던 원격 진료 관련주도 오늘 급등했거든요. 네. 이 정도만 갖고 간 거 없어요. 최근에 급등했었던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다 꺾었어요. 다 꺾어진다고 지금. 네. 이재명 관련주가 시간에서 이재명이 대구에 무슨 도서관 어디를 간대요. 웹툰인지 관련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간에서 미스터 블루나 이런 종목들이 시간에서 좀 오른 게 있는데 조금 올랐더라고. 지금 한덕수 총리 쪽으로 이제 돈이 몰려요. 한덕수 총리가 이분이 아까 제가 방송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이 대선 출마를 만약에 하잖아요. 누구한테 가장 큰 피해가 가냐면 이재명입니다. 왜? 저분 전주분이라니까. 전라도 전주. 제가 이제 전 고향이 저기 호남은 아닌데 살면서 전주 분들을 몇 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전주. 네.
근데 되게 점잖으시더라고. 몰라요. 전주분들이 좀 점잖어. 말투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이상하게 전주분들이 좀 점잖더라고요. 뭐 충청도에도 양반고장이 있고 경상도에도 양반고장이 있고 다 있는데 느낀 게 뭐냐면 본인들은 그런 얘기 잘 안 하시는데 전주분들 보면 좀 점잖은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실제로 그분들한테 그 얘기를 한번 해보면 그냥 끄덕끄덕거리시더라고요. 저분이 전주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분이 대선 유력 후보로 나오면 이재명 씨가 난리 나는 거예요. 호남에는 인구가 별로 안 되죠, 그죠? 인구가 별로 많진 않아요. 그러나 뭐 호남 사람들은 타 지역에 또 많이 살잖아요. 다 아시잖아. 경기도, 특히 인천, 충청도, 서울에도 많고 그 경상도 지역에도 저기 호남 분들 많이 살아요. 특히 부산 이런데. 안 그래요? 안 그래도 지금 그 민주당에서 호남 지지율 그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저분이 진짜 나오면 그죠? 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죠? 민주당에서 개거품 물 겁니다. 근데 지금 거품 물기 시작했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지켜보세요. 솔직히 저분이 대통령 선거 나올지 안 나올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네. 제가 저분 무슨 친인척도 아니고, 근데 저도 지난주에 그래서 이분이 나올까 안 나올까? 왜냐면 옛날에 반기문 씨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반기문 나왔다가 홀랑 때려치고 그냥 집에 가버리셔가지고 난리 났었거든요 그때 주식시장에. 그래서 혹시라도 또 그런 거 또 볼까봐 조금 조심은 했는데 저번에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정치적인 감각도 있는 것 같고 실제로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미국에서도 저 사람을 싫어하는 것 같지가 않고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호남표하고 보수표 얻어가지고 대통령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수층에서는요 국민의힘 자체를 싫어해요. 국민의힘 보수는 똑같은 건 아니에요.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을 보수층에서 다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싫어한다니까. 굉장히 싫어해요. 다른 사람을 찾는 거라 또 지금. 배신 안 할 사람을. 그래서 한덕수 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재명을 사랑하시건 보수를 지지하시건 그죠? 아무 생각이 없으시건 어쨌든 주식으로 돈 벌 생각이 있으시다면 한덕수 위주를 해야죠. 그래서 종목 필요하시면 빨리 들어오세요. 아까 얘기 드렸죠?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새거. 개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뭘까요? 앞에서 많이 간 거. 왜? 그게 또 갈 줄 알고 또 사거든. 네, 진짜로 그래요. 앞에서 많이 간 거, 또 갈 거야. 네, 그래서 사요. 그게 개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고, 왜? 앞에서 간 거 봤으니까. 근데 한 번도 안 간 거는 잘 안 사요. 왜? 모르니까. 모르니까. 아시겠죠? 네, 그래 보죠.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게 그겁니다. 네. 세력들은 새거를 좋아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이스크림에도 난리지기는 거 보셨죠? 난리지기잖아. 앞으로 그러면 새로 나오는 한덕수 테마주들은 얼마나 더 난리를 지겠어요. 네. 자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하세요. 네. 제가 대선주를 되게 자신 있어 하거든요. 수익도 많이 내드렸고. 근데 어떤 거에 더 진짜 자신 있냐면 남들이 잘 모르는 거. 남들은 일반 전문가들도 안 해본 거는 잘 모르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잘합니다. 왜?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력이 이렇게 해서 올릴 것 같은데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런 거. 네. 그래서 항상 남들이 한 번도 여태까지 안 해봤던 대선주들이 갈 때 초반에 잡아서 수익을 많이 내드렸습니다. 옛날에 제 방에 있었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세요. 언제까지 지켜만 보실 건데요. 그죠? 네. 한덕수 총리 올라가면 수익 내는 전문가, 수익 내는 방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 회원들한테는 수익 내드릴 자신이 있죠. 이미 월요일날 사놨다니까요. 아이스크림에도 이 붕 떠 있는 데서. 근데 후발주자들 가는 거 보면 또 다음 후발주자가 뭐가 나올지 아니까 준비를 이제 또 하면 되죠. 그죠?
대한제당 우선주 유니크도 제가 딱 찍었던 거예요. 얘네 가겠다. 근데 포메탈이나 얘네들은 우리 기술 이런 것도 지금 포메탈이나 우리 기술도 한독수 관련주로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랬다고. 당장은 못 갈 것 같다고. 대성창투도 한독수 총리 얘기가 나와요. 근데 다른 걸로 이미 갔잖아. 얘도 한독수 총리주로 가긴 좀 힘들 것 같은데 걔네들 거의 안 갔어요. 얘네가 딱딱딱 좋다라고 라이브에서 찍어주는 게 많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들어오셔서 같이 하십시오. 혼자 하시면 수익 안 납니다. 아셨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벌써 또 40분 넘었네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수요일인데 이제 뭐 추운 거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서리도 이제 안 내릴 때니까 다 끝났을 때니까 마음 편안하게 푹 놓으시고 네. 나라야 그죠? 우리나라는 잘 될 거예요. 그죠?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 될 거라고 믿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설령 잘 안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고 나라가 이상해진다 하더라도 잘 될 거라고 믿고 준비했던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더 준비하면 대비를 할 수 있거든요. 나라가 안 좋게 갈 때도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안 될 거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잘 될 거라고 믿고 준비를 하시란 얘기예요. 아셨죠? 네네. 자, 그리고 회원가입 문의는 여기 사무실로 하시면 돼요. 무소TV하고 밥TV 이쪽으로 전화하시거나 전화하시면 됩니다. 직원님들이 다 상담해 주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무소TV랑 밥TV. 저번처럼 여기다가 홈페이지 주소 남겨드릴까요?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내일은 아마 아침에 한덕수 총리 관련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뭘 또 이제 주위에서 보셔야 되냐면 트럼프가 아까 일본이랑 관세 협상하는 걸 직접 한다고 했거든요. 참여해서 본다고. 우리나라가 다음 주에 그죠? 다음 주에 그 관세 미국이랑 협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누가 하겠어요 그거를? 그거 원래 통상무역 전문가가 아까 한덕수 총리거든요. 그거 전문가세요 저분이. 저분이 전면에 나서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랑 같이 해서 하겠죠, 그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굉장히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덕수 총리 지지율이 그냥 이재명 씨를 확 앞질릴 수도 있어요. 보수 쪽에서 보수 지지자들이 확 뭉칠 수 있다. 종목도 날아가겠죠? 그럼 내일이 목요일이랑 이제 목요일이니까 이번 주에 좀 사놓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전에 또 빨리 들어오시라고 한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무소TV, 밥TV 홈페이지 주소 남겨드렸으니까 이쪽에 들어가시면 전화번호 있으니까 네, 그쪽으로 상담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네, 모두 편한 밤 되시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거 대비하셔야 돼요.